여러분, 사전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학교 숙제할 때나 억지로 찾아보는 엄청 두껍고 지루한 규칙책을 떠올리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좀 따분하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생각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사실 사전은 그냥 먼지 쌓인 딱딱한 책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진짜 현실을 아주 생생하게 담아내는 역동적이고 살아 숨쉬는 기록물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전이 어떻게 그 엄격한 규칙을 깨부수고 언어의 반항아들을 품게 되었는지 그 은밀하고도 놀라운 사생활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재미있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친구들이랑 톡할 때나 게임하면서 매일매일 쓰는 말들 있죠? 완전 대박. 아, 진짜 킹받네. 이런 아주 편안한 일상어들이 공식적인 사전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속으로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런 장난스러운 말이 어떻게 사전에 가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반대로 뭐 어때요? 우리가 진짜 매일 쓰는 한국어인데 당연히 들어가야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놀랍게도 이 질문 요즘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뜨거운 주제거든요. 우리가 쓰는 이 일상어가 사전에 어떻게 대우받는지를 알게 되면 사전의 진짜 역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사전이 가진 두 가지 얼굴을 알아야 해요. 첫 번째 얼굴은 깐깐한 심판입니다. 호루라기를 딱 불면서 이 단어는 무조건 이렇게 써야 해. 방금 네가 쓴 말 틀렸어. 삐! 하고 엄격하게 규칙을 강요하는 모습이죠. 반면에 두 번째 얼굴은 아주 쿨한 다큐멘터리 관찰자입니다. 오, 요즘 학생들은 완전 대박이라는 말을 진짜 많이 쓰는구나. 이건 지금의 현실이니까 있는 그대로 싹 다 기록해야지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 아주 옛날의 사전들은 죄다 이 깐깐한 심판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전이 관찰자의 모습으로 싹 변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언제, 누구 때문에 이런 엄청난 변화가 시작된 걸까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 우리 잠깐 타임머신을 타보겠습니다. 아주 먼 과거 1828년으로 날아가 볼 건데요. 한국으로 치면 조선시대쯤 되는 꽤 옛날이죠. 바로 이때 미국에서 언어계에 엄청난 반항아가 한 명 등장합니다. 이름하여 노아 웹스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 않나요? 네, 맞아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그 웹스터 사전을 만든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잖게 역사에 남은 분이 사실은 엄청난 이단아였다는 거 상상이나 가시나요? 원래 미국의 평범한 변호사였던 웹스터는 1828년에 아주 특별한 사전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제목부터가 남달랐어요. 미국 영어 사전이었죠. 그에게는 마치 영웅영화 주인공처럼 아주 뚜렷하고 강력한 목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의 그늘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서 미국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이 사전에 꽉꽉 채워 넣는 거였어요. 생각해보세요. 당시 미국은 독립을 쟁취해서 새로운 나라가 됐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영국식 영어가 최고지 그게 진짜 올바른 영어야 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웹스터는 그게 진짜 참을 수 없이 싫었던 겁니다. 우리는 미국인만의 발음과 표현이 있다고 이걸 세상에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 거대한 목표를 이루려면 웹스터가 반드시 깨부숴야 할 거대한 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관습이었죠. 영어로는 convention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학교에서는 무조건 지정된 교복만 입어야 해라고 정해놓은 오래되고 답답할 룰 같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사람들의 관습은 사전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규칙을 명령하는 깐깐한 심판이어야 해 였어요. 하지만 웹스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전이 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사전은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말하는지 관찰하고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는 이 단단한 관습을 과감하게 산산조각 내기로 결심합니다. 그 낡은 관습의 벽을 부수기 위해 웹스터가 꺼내든 강력한 무기. 그건 바로 격식 없는 말, 즉 일상적이고 편안한 언어들이었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당연히 아주 점잖고 공식적인 단어들만 사전에 올라갈 자격이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웹스터는 시장 바닥에서, 길거리에서, 집에서 미국 사람들이 편안하게 툭툭 던지는 그 일상적인 표현들을 자신의 사전에 마구잡이로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엄숙한 훈화 말씀 한가운데 요즘 유행하는 밈을 팍팍 섞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죠. 왜 그랬을까요? 이 격식 없는 일상어야말로 영국 사람들은 절대 쓰지 않는 오직 미국 사람들만이 쓰는 진짜 살아있는 영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사전을 본 그 시절 깐깐한 학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아주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웹스터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이렇게 소리쳤어요. 당신, 지금 영어를 완전히 오염시키고 있어.
품위 있고 고귀해야 할 사전에 어디 감히 길거리에서나 쓰는 천박한 말을 넣냐면서 펄펄 뛴 거죠.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이 쓰는 카톡 은어들을 국어사전에 버젓이 올려놨다고 어른들이 교육청에 항의 전화하고 분노하는 딱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비난 폭격 속에서도 웹스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당당하게 맞받아쳤죠. 이건 언어를 오염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웹스터에게 언어가 변하고 일상적인 표현들이 생겨나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미국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영국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문화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 눈부신 증거였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은 웹스터가 옳았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의 사전은 언어의 다양성을 끌어안는 아주 위대한 첫걸음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웹스터의 멋진 반환기를 지나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 오늘날로 훌쩍 넘어와 보겠습니다. 현재 영어는 과거와는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합니다. 전 세계에 링구아 프랑카, 즉 국제 공용어가 되었거든요. 서로 모국어가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할 때 공통으로 쓰는 언어라는 뜻입니다. 쉽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집에서 온라인 게임을 켰는데 같은 팀에 독일인 친구가 들어왔어요. 서로 상대방의 언어를 모르지만 영어로 Hello, good game 하면서 완벽하게 소통하고 승리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제 영어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특정 나라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게 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옥스퍼드 세계 영어 핸드북이라는 책을 보면 진짜 충격적인 단어가 하나 등장해요. 바로 English as입니다. 잠깐만요. 학교에서 분명히 English는 셀 수 없는 명사라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끝에 보란 듯이 es가 딱 붙어서 복수형이 되어 있습니다. 오타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제 세상에는 하나의 고정된 정답 같은 영어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여러 가지의 영어들이 있다는 걸 학자들이 공식적으로 선언한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그럼 그 다채로운 영어들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도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특유의 발음과 문화를 찰떡같이 섞어서 쓰는 인도식 영어, 일명 힝글리시가 있고요. 싱가포르 특유의 통통 튀는 억양과 표현이 살아있는 싱글리시, 그리고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 아주 깊은 역사와 삶이 녹아든 다양한 아프리카 영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국인이나 미국인처럼 말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다문화적인 배경에 맞춰서 영어를 아주 새롭게 꽃피우고 있죠. 이게 과연 틀리고 오염된 영어일까요? 전혀요.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이 듬뿍 담긴 완벽하게 훌륭한 또 다른 영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두 단어입니다. Recognize and document, 번역하자면 인정하고 기록하다라는 뜻이죠. 세상이 이렇게 넓고 다채롭게 변했는데 현대의 사전이 아직도 옛날처럼 니네 발음은 영국 시간이니까 땡, 틀렸어 하고 심판질을 하고 있으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요즘 사전들의 진짜 멋진 임무는 사람들의 다양한 정체성과 경험이 녹아있는 생생한 언어들을 배척하는 게 아닙니다.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걸 소중한 인류 언어의 한 조각으로 기록해서 남기는 거, 그게 바로 지금 사전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럼 사전이 어떻게 레벨업을 해왔는지 한눈에 쫙 정리해볼까요? 18세기 무렵의 초기 사전들은 이건 맞고 저건 틀려 하고 가르치려 드는 1단계 심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노아 웹스터 같은 멋진 언어 반항아들 덕분에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말하는지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2단계 현실 기록으로 진화했죠. 그리고 마침내 오늘날 사전은 전 세계 사람들의 다양하고 톡톡 튀는 문화를 모두 아우르는 3단계 정체성 반영이라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거울로 완벽하게 변신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할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뒤 미래의 사람들이 사전을 쫙 펼쳤을 때 여러분이 매일 친구들이랑 카톡에서, PC방에서, 학교에서 신나게 떠드는 그 생생한 일상어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무심코 툭 던진 그 유행어 한마디가 사실은 지금 이 시대, 바로 여러분 세대만의 독특한 문화와 정체성을 증명하는 엄청나게 소중한 역사적 기록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숨쉬며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뱉은 그 말들의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